예, 글로벌 라이브. 제가 또 글로벌 라이브가 또 글로벌하게 이렇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세 번째 시간, 너무나도 또 기다리셨던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사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장우성입니다. 부사님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예, 지금 뭐 뉴욕에 계신 것 같아요. 뉴욕 지금 거래소에 계신 것 같은데. 네. 예, 거기 뭐, 네, 그렇습니다. 예, 현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요즘에? 현지 분위기가 아주 조용하네. 아까 이제 제가 조금 일찍 들어오는 바람에 예, 예. 한 20분 대기했거든요. 어, 하다가 또 저희 또 생활 소음이 들어가는 바람에 네네. 많은 분들이 뭐 귀신이다라고 하셨는데 예. 전적으로 저희 책임입니다. 저희 생활 소음이 들어가고 뭔가 조금 방해 일으킨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아까 주문하게 되면 네. 약간씩 그런 소음이 들어가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많은 분들 양해를 다시 한번 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말로만 듣던 고월가에서 오신 우리 장현철님 예. 역시 미쿰으로 다르네요. 예, 지금 네. 역시 뒷배경도 거래소로. 네, 미국 현지 느낌 물씬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면 제가 이제 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댓글을 봅니다. 댓글을. 이제 보실 수 있죠, 이제. PC가 이제 PC가 예. 모니터가 두 대이기 때문에 예. 한쪽에 댓글을 보기 때문에 댓글이 보이는데 예. 어떤 분들은 또 장현재이 누구냐 하는 분이 계셔갖고요. 제가 딱 18일 동안 빠졌거든요. 네. 18일. 이제 뭐 7월 1일 날 이제 제가 케이크 받고 했는데 아직도 그 케이크 남아 있습니다. 너무 빨리 복귀한 거 아닌가 싶은데 하여간 이제 원래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글로벌 라이브의 개장 시장을 맡고 있는 장우석인데요. 제가 예. 한 2년 동안 하다가 갑자기 건강 때문에 잠깐 쉬었는데 다시 또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갖고 네. 주문으로나마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앞으로 정해진 날짜는요. 화수금입니다. 화수금. 화수금이요? 화수금. 아. 네,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예. 제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주문을 할 거니까요. 네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재밌네요. 왠지 모르게 왜 또 스튜디오에서 뵐 것 같은 느낌이 드는지. 예. 잠깐만요. 그 얘기는 원래 안 하는 걸로. 피디님 요거 좀 삭제시켜 주시죠. 이거 대목은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시장 예.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시장은 선물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네. 봐드리면 S&P 500이 0.8%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올라가는 이유는 22가 물가 때문에 51비 금리 인사할 것 같다는 얘기가 정해지면서 만약에 유로가 강해지게 되면 달러가 약해지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진다는 그런 이점 때문에 약간 올라간다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시장을 미리 또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가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장초만 올라간다는 거 확인시켜 드리기 때문에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제를 몇 가지 준비했는데 같이 화면을 좀 보시면서 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된 화면을 띄울 건데 이게 제가 좀 서툴러 갖고 뭔가 버벅대도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혹시 잠깐만 화면을 제가 띄울 건데 잠깐만요. 천천히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부사님 쉬는 천천히 하고 사이에 있습니다. 네, 혈색이 굉장히 좋아지셨어요. 그렇습니까? 혹시 제가 천천히 하고 보내드린 있는, 영양제 네. 챙겨 드셨습니까, 부사장님? 아니요. 많이 먹었고요. 예. 네. 많이 먹었고 제가 약 이런 것도 중요한데 운동을 많이 했어요. 이거 좀 오. 커 보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작가 피디님한테 참가 참여를 좀 활성화해 달라고 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 피디님 쪽에서 활성화 시키시면 예. 제 그림이 나갑니다. 네네. 조금 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뭔가 좀 얼굴- 뭔가 호흡이 안 맞아갖고요. 예, 얼굴이 좋아지셨다는 얘기가. 근데 채팅창이 진짜 아까보다 막. 반가워서 다들 같은 마음일 것 같고요. 예. 근데 솔직히 얼굴 좋았다는 얘기는 살쪘다는 얘기를 좋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혈색의 톤이 제가 뵙기에도 원래 피곤하실 때는 얼굴 톤이 약간 어두워 보이셨는데 네네. 오늘 표정도 밝으시고 피부 톤이 핑크빛이셔서 맞아요.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마지막에 방송하셨을 때는 얼굴빛이 약간 킹덤 수준이었고. 잠을 많이 못 주무셔서 예, 킹덤, 네. 킹덤. 예. 네. 그러면요. 하여간 뭐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한번 좀 같이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지금 혹시 지금 화면 화면 나가고 나갑니까? 네, 화면 나오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전체 화면 나갑니까? 전체 화면으로? 네, 지금 네. 나갑니까? 잠깐만요. 네. 제가 조절을 좀 하겠습니다. 나갑니까? 네,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잘 보이시죠? 네. 자, 오늘 449회 방송을 제가 진행합니다. 448회였는데 예. 잠깐 쉬었다 가는 거라서 한번 넘어갔고요. 오늘 주제를 세 가지 준비했는데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바닥을 찍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물가가 정점을 찍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개인들이요
수건을 던졌나 하는 부분인데 혹시 많이 던지지 않았다 그러면 더 기대를 한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건데 오랜만에 저희 그 박 선생이 말씀하신 그 예. 수건 던지는 거 아. 형벌 어떻게 발언합니까? 다시 한번 부탁. 캐피출레이션. 예, 그걸 좀 한번 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예. 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넘겨보게 되면요, 여러분들 그 오랜만에 한번 지수에 대한 흐름을 짚어볼 건데요. 제가 많은 분들 아까 봤더니 어떤 분이 글 올리신 거 보니까 장우석이 나오냐, 장이 좀 올라가면 나오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장이 좀 올랐습니다. 제가 7월 1일 날 3,825포인트의 방송을 중단했는데 오늘 보니까 3,830포인트로 예, 딱 5포인트가 올랐어요. 아우. 제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이제 오셨으니까 이제 올라가겠죠. 이제. 아주 올라가겠죠. 근데 아니, 웃지 마시고. 왜냐면 3,825포인트에서 혹시 3,700 나왔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죠. 엄청 마음이 아픈 거죠. 근데 그러니까. 하필이면 5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오늘 뭐 나오는데 별로 무리가 없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지수를 보게 되면요. 고점들입니다. 다우가 15.93%가 빠져있는 상황이고 S&P 500이 20.42%, 나스닥이 약 29%가 빠졌기 때문에 약간 조금 시장이 아직까지 어려워진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지금이 바닥인지 아닌지를 많이 점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제가 네. 결론을 말씀드리면 네네. 마지막 방송 때 쯤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많은 분들이 원하는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어떤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바닥을 찐 거라 보고 있는데 그게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가 지표에 대한 정점을 찍는 숫자를 확인하지 않으면 예. 미국에 있는 개미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매수하지 않기 때문에 네. 일단은 물가에 대한 정점을 보시고 바닥을 점치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하여간 많이 빠진 걸 보여드리고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S&P 500은 제가 20% 안쪽으로 좀 올라가길 바랐는데 아직까지는 베어마켓 시장을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예. 안 좋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어제자의 모습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좀 마음 아픈 그림인데요. 어제 1% 넘게 올랐던 시장이 애플 때문에 쭉 장 후반에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아주 급격한 하락을 좀 보여줬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안 좋았던 시장 흐름이 올해 17번 있었습니다. 17번이냐요? 예, 17번이니까 그만큼 시장에 힘이 없다는 건데 솔직한 얘기로 애플에 대한 그 인력 감축, 인력에 대한 고용 시장에 대한 부분을 지연시키겠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렇게 안 좋은 기사입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좀 예민하게 생소한 좀, 뭐 생소한 기사다 아니면 처음 듣는 기사다. 실제 메타하고 테슬라는 이미 인력 감축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그 기사가 생소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이 빠졌다는 것이 일단 체력이 굉장히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치 저의 체력 같은 게 아닌가라고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일단 이렇게 시장이 빠지는 이런 그림이 지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솔직히 저는 이제 안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 어제까지 보였기 때문에 한동안 체력에 대한 부분 상당히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이것도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해서 봤더니 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1시 반경이었습니다. 애플이 블룸버그를 발표했죠. 애플이 다음 해에 인력 채용을 좀 지연하겠다는 얘기가 나와서 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여러분들 애플이요. 옆에 보시는 그림처럼 S&P 500 애플은요. 거의 똑같이 움직입니다. 이 그림 보시면요. 혹시 제가 만약에 이거를 지금 파란색이 애플이고 검은색이 S&P 500인데 색깔을 바꿔놓고 여러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보통 애플이 빠지면 S&P 같이 빠지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빠진 이유도 이렇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시장의 움직임 힘이 워낙 크다 보니까 어제 S&P를 끌어내린 게 애플의 기사였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1시 반부터 상당히 빠르게 빠졌던 그런 모습 보일 수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상당히 시장이 체력이 안 좋다는 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네. 다음 페이지 그림이 이건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장이 안 좋을 때도요. 베어마켓 랠리가 나오는데 금융위기 때 보시는 것처럼 1000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랠리가 나와주면서 시장이 빠지죠. 그 다음에 닷컴 버블 때는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랠리가 나와주 시장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장에 바닥이 왔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착각을.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그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여러분들 아시는 이 랠리가요. 혹시 몇 번째인지 아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네 번째. 네 번째. 네 번째인데 한번 보시면 딱 답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인데요. 처음에 6.1% 올라갔고요. 두 번째 11.1%가 올라갔고 그다음 7.1%가 올라간 다음에 현재 약 한 5.5%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과연 바닥이냐가 중요한 거겠죠. 예. 아까 봤지만 아까 때처럼 5번, 6번 랠리가 나오는데 한 번 더 빠질 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이
바닥쯤에 온 게 아닌가 생각 들거든요. 바닥쯤. 좀 이따 네.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바닥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을 내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물가죠, 물가. 그렇죠. 예. 물가고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때문에 올린 장이 빠진 거기 때문에 얼추 제가 볼 때 물가에 대한 정점이 이번 달 혹은 다음 달에 나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일단 물가 정점을 찍으면 뭔가 조금 의미 있는 바닥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 좀 이따가 한번 같이 그림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네 번째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랠리가 완전히 바닥인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니까요. 이렇게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첫 번째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그림을 조금 더 뒷받침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약 120년 동안의 흐름을 보여주는 겁니다. 베어마켓 당시에 5% 이상 랠리가 나왔을 때 보통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평균 3번입니다. 여기 보시면 3번,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10% 이상 랠리가 나왔 한 번이기 때문에 아까 다시 돌아가서 보게 되면 앞에 그림에 보시면 5% 이상 몇 번 나왔습니까? 5% 이상 랠리가 3번 나왔거든요. 3번. 네. 예, 그 다음에 10% 한 번 나왔기 때문에 예. 거의 그 과거의 통계를 보게 되면 거의 바닥에 가까워졌다고 보는 것도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통계에 최근에 많이 틀리거든요. 틀리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말이죠. 100년 넘는 통계를 본다 그러면 거의 맞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아주 의미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예. 그 다음 페이지가 더 의미 있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이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시장 흐름은 어닝 관련된 내용이 앞으로 시장 흐름을 좌지우지할 거라고 나와주고 있는 편인데 많은 분들 아마 아실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걸로 보이고 특히 실적에 대해서 가장 안 좋은 게 달러에 대한 강세 부분이 많이 반영되면서 안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좀 좋아진다고 보이고 왜냐하면 어차피 여러분들 눈높이가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조금만 좋아지면 많이 반등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안 좋아진 투자 심리가 실적이 잘 나와주면 올라갈 폭이 크기 때문에 올해 실적이 약간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바닥이라고 첫 번째 생각하는 그런 이유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갇혀있는 그런 모습이 옆으로 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게 조금만 실적이 받쳐준다 그러면 다시 한번 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나온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이제 박선생이 저한테 질문하려고 있는 뭔지 압니다. 저는 실적이 뭘까요? 안 좋아지는데 예. 이게 왜 이렇게 생각하는 거냐 물어보시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맞습니까? 예. 예. 제가 한번 그걸 설명드려 보게 되면 네. 그걸 물어볼까 봐요. 이 그림이요. 예. 올해 2분기에 대한 예상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닝인데요. 1년 동안 봤어요. 1년 동안. 2021년 12월 달에 100이라고 보고 있고 현재 보게 되면요. 1년이 안 됐지만 6개월 지났는데 현재 똑같이 100이거든요. 100에 100이기 때문에 실적이 빠진 게 없어요. 실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현재 지수단은요. 실적이 빠져서 내려간 게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 다음에 만약에 에너지를 빼게 되면 실적이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어쨌거나 에너지를 포함하게 되면 실적이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의 모습은 전적으로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물가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한 하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아까 그래서 이 실적이 이렇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만 좋아지면 튄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겁니다. 어차피 지금 빠진 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현재 S&P 500의 평균 EPS가 230입니다. 작년에 230이었어요. 바뀐 게 없거든요. 예. 똑같이 똑같이 230달러인데 그때는요. 벌티프를 22배 줬습니다. 그때가 제로금리였으니까 네. 22배 줬는데 지금은요. 금리가 올라오면서 17배를 주기 때문에 곱하면 작년에 4,600을 받던 지수가 지금 3,910을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결론은 뭐냐면 앞에 있는 EPS는 빠진 게 없고요. 바뀐 거 있다면 멀티플의 축소가 나오면서 빠진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분들은 15배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게 조금 더 금리가 정점을 오거나 물가 정점을 찍어요. 첫 번째 물가 정점 찍고 금리가 정점을 찍고 그다음 실제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은 제가 볼 때 18배, 19배 줄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그렇다 그러면 곱하기 30 곱하면 4천 이상 볼 수 있는 그런 지수 단위 나오거든요. 네네. 그게 바로 전체 지금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이 빠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봐도 일단 지금 거의 바닥쯤에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에 반대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이게 팩트니까요. 이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어쨌거나 실적이 폭망하지 않는 이상은 제가 볼 때 앞으로 더 물론 지수는 계속 빠지고 있지만 그 빠진 이유가 물가하고 금리 인상이라고 그러면 만약에 물가 정점 찍는 순간부터는 조금 더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네. 잘 보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퍼 자체가 지금은 17배로 해서 지금 3,910이지만은 뭐 예를 들면은 퍼가 뭐 16이 정말 가장 최악의 상황 때 16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조금 더 빠질 수 있지만은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네. 좀 합리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그렇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저는 17배를 보고 있는데 혹시 예. 채파고님은 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멀티플이. 음. 뭐 12배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네. 혼납니다. 근데 예. 뭐 15배, 뭐 마이크 루스처럼 15배 보는 분도 있고 14배 보는 분도 계시는데 예. 그 멀티플로 곱하면 딱 나오는 게 지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각자의 생각이 다를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채파고님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결국 최근 10년간의 S&P 500 평균 멀티플이 이제 17배였는데 최근 10년간은 사실 S&P 500 기준으로는 원래 S&P 500이 과거 40년간 매년 평균 수익률은 연간 10%였거든요. 정확히 9%, 9.7 정도였는데 최근 10년간만 15% 속도로 올라왔거든요. 그건 이제 금리가 워낙 낮았다 보니까 유동성이 많이 풀린 덕분에 S&P가 가파르게 올라온 건데 그 구간의 멀티플이 이제 17배 정도였거든요. 근데 과연 그 17배를 정당할 만한 성장이 여전히 미국에서 나올 거냐 말 거냐를 봐야 되는 거니까 결국은 EPS가 결정하게 될 거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빅테크들의 성장 속도나 규모를 봤을 때는 최근의 10년만큼 빠른 성장을 지속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이 15배를 보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리즈너블한 관점이다. 그러니까 15배도? 최근 10년간 사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가 성장한 속도 눈이 부실 정도였거든요. 눈부시게 성장해 왔는데 앞으로의 5년이 그 정도의 성장 속도를 지속할 거냐고 했을 때 퀘스천이 있다면 멀티플은 약간 하향될 수 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 단어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의 가격대가 바닥권에 근접해 있는 종목이 많다는 건 저는 완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다시 계속 그림을 좀 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그림은 여러분들 그 몇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리세션이 안 온다는 가정하에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이걸 만약에 침체가 온다 그러면 글쎄요 13배까지 보는 분이 있기 때문에 지수는 거의 많이 빠지겠죠. 근데 지금 안 온다고 가정하고 보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한용 교수나 장울석 본부장이 뭐 믿고 이렇게 실적이 버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냐. 그다음에 뭐 이렇게 믿고 막 장이 올라온다 참아보자 주식 팔지 말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제가 이 그림으로 오늘 답을 좀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과거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게요. 닷컴 버블 때 모습이고 가운데가 금융위기 그다음 팬데믹 때 모습 그다음 현재의 모습인데요. 위에 있는 보라색이 뭐냐면 EPS에 대한 감소 부분이에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네. 닷컴 버블 때 8.9%가 이익이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36.6%가 감소했습니다. 팬데믹 때 4.3%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지금 퍼가요. 그 연두색의 모습, 녹색이거든요. 네네. 퍼가 그 버블 테크 버블 때 40%가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 20%, 팬데믹 때 30%가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였고 지금 30%가 감소했는데 끝에 있는 거 보시겠어요? 끝에 있는 거 보시면 지금 맨 끝에 있는 현재 구간은요. 오히려 보라색 EPS가 7.3%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지금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네. 이익은요. 지금 감소하지 않았어요. 그냥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유지가 되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퍼가 지금 얼마 31%가 빠져 있거든요. 지금 PER이. 그래서 현재 지수가 23%가 빠져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건데 제가 볼 때 다른 여타 그 과거의 어떤 사례를 본다 그러면 최소한 10% 이상 빠졌을 때 나오는 하락이 이번에 나왔다. 근데 오히려 지금 시장에 대한 EPS는요 10.3%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너무 과도한 게 아니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각자 생각이 있겠지만 근데 이건 S&P 500의 종목이니까 어떤 분들이 또 S&P 500 종목이 아니고 뭐 신규 상장 종목들 스펙이라고 그러면 다르겠지만 적어도 S&P 500에 있는 전체의 어떤 그런 합에 대한 EPS는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모습 보거나 버티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역시 이런 버틴다는 거에 상당히 많이 방점을 두고 오히려 바닥이다 혹은 아니면 연말 정도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꼭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보게 되면 이제 보시겠지만 평균 한 뭐 10% 이상 빠지는 게 기본이었기 때문에 이거 잘 보시면서 비교해서 잘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 염려가 되는 게 바로 이건데요. 이게 이제 어닝스 그 가이던스 EPS 가이던스의 모습인데 이 붉은색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가이던 전망치입니다.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붉은색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가장 하늘색 가장 좋게 보는 거죠. 감소하는 그런 모습 보여요. 현재 어쨌거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지만 실적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전망치 혹은 느낌은 상당히 안 좋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많은 분들이 첫 번째 강달러에 대한 상당히 염려하시는 것 같고요. 물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원가에 대한 비용 때문에 많이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실적에 대한 어닝 가이던스는 상당히 부정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건 이제 어차피 실적 때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그 결과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애플에 대한 기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지출단을 줄인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 주가가 빠진 건데 어쨌거나 지금은 뭐 우리가 거의 한 4, 50년 만에 겪는 물가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든 간에 그런 준비 작업하는 건 당연한 건데 어제는 좀 과도하게 빠진 거라 볼 수 있고 대부분 다 기업들이 부정적인 기사가 거의 비슷한 게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일단은 시장에 대한 바닥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거의 쯤에 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전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더 빠지기 힘들 것 같고 조금만 시장이 뒷받침된다 그러면 올 상 쪽으로 기우는 게 아닌가라고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가이던스가 거의 지금이 예전에 과거에 비해서도 거의 지금 거의 근접한 거의 뭐 바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하여튼 그런 예, 그 네. 녹색 하늘 색깔 부분이요. 네. 예. 좀 이따가 또 실적을 같이 보시게 되면 네. 잠깐만 제 얼굴이 안 보이죠? 안 보이는 제 얼굴 보여드립니다. 음. 좀 이따 실적을 관련해서 IBM하고 그 기타 기업들 실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대부분 다 전망을 내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대부분 다 강달러예요, 강달러. 달러가 너무 강세로 가다 보니까 일단은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 강달러의 부분이 잡히면 좋은데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죠. 그다음에 또 오늘 기사가 오늘 올라가는 것도 달러가 약해지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달러에 대한 부분을 좀 보시면 좋은데 당분간 금리가 올라가면서 달러가 약해지기 힘드니까요. 그것도 역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물가 정점을 찍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8월 10일 날 7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8월 10일이요. 네, 8월 10일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8월 10일 날 혹시 무슨 요일인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무슨 요일인지? 8월 10일이요. 예, 8월 네, 10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까? 부서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네, 제가 있는 날입니다. 네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일부러 예. 이날 하자고 얘기했습니다. 8월 10일 하자고. 원래 다른 날이었는데. 예.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좀 제가 그날 풀이해 드릴 거니까 예. 같이 보시면 좋은데 첫 번째 제가 카페에다 올린 글인데요. 지금 보시는 옆에 있는 그림이 그 미국의 평균 휘발유 가격인데 자, 5월 달 평균 휘발유 가격이 4.47달러. 그다음에 6월 달 4.93달러. 지금 7월 달인데 4.73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자, 휘발유 가격만 잡히면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적어도 헤드라인 CPI는 잡힌다고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일단은 에너지 값에 대한 어떤 하락이 약간의 좀 정점을 가져오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보기 전에 오늘 당장 오늘입니다. 오늘의 평균 휘발유가를 보게 되면 4.52달러예요. 더 빠졌죠 아까보다. 아, 그러네요. 더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기 때문에 4.5이면 상당히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제가 아마도 마지막 방송할 즈음에 그 월모브 아침 진행할 때 그때 거의 4달러 후반대 5달러까지 찍었었거든요. 네. 근데 어느덧 10%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고 상당히 좀 그 확연하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그림이 밀에 대한 모습인데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침공한 당시의 어떤 밀 가격과 지금 보시면 침공 때보다 더 많이 빠져 있습니다. 밀 가격이. 야. 쉽게 얘기하면 거의 뭐 예. 쉽게 얘기하면 빵을 사 드시면 된다라는 얘기하는 겁니다. 예, 더 이상 물론 이게 금방 안 내려옵니다. 그렇죠. 예. 내린다고 한 몇 개월 뒤에 저희가 한 2, 3개월 걸려요. 시차가 걸리기 때문에 예. 상당히 물가가 잡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주는 그림이라 저도 빵 좋아하거든요. 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그림도 보시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특히 에너지값 그다음에 이런 곡물 가격 하락만 봐도 상당히 좀 내려온 게 아닌가 싶고 제가 오늘은 붙이지 않았습니다만 여러 가지 철광석 특히 뭐 구리 가격 빠지는 걸 본다 그러면 충분히 물가는 정점에 와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그림도 꾸준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그런 거보다는요. 이걸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CPI 발표 당일 혹은 그쯤에 주식이 빠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CPI가 물론 무척 안 좋게 나오니까 빠지는 겁니다만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좋은데요. 옅은 파란색이 전체 지금까지 CPI 전체 발표에 대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는 건데 거의 보합권이죠. 보합권. 약간 약보합 정도? 네네. 거의 흐름이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최근 2년 동안의 모습 보는 건데 과거 2년 동안의 짙은 파란색입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죠. 네. 시간이 흘러가면서 쉼이 없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특히 최근 2년 동안은 CPI를 만나면 작아집니다. 뭐가? 시장이 네. 작아졌기 때문에 왜 웃으시죠? 갑자기 작아졌기 때문에 야, 어디서 많이 제가 볼 때
예. 이게 조금 달라지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되는데 예. 아직까지는 CPI에 대해서 뭔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만 잘 해소가 되면 네. CPI 발표가 올라올 거로 보이는데 만약에 8월 10일 날 진짜 정점을 찍는다 그래도 제가 볼 때 일단은 그때는 좀 그 강한 상승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실제 한 번 정점을 찍었다가 정점이 아닌 걸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이게 바로 그 그림 보여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보시는 부장님, 것처럼 저희 이제 종칠 시간이 됐거든요. 진짜요? 예. 네. 시간이 누가 시간을 날아가고 잘못 있습니다. 먹었죠? 줌 하실 때는 네. 10시 반에 알람까지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이거 뭐 댓글 보랴 또 막 자료 보랴 그러니까요. 바쁘시죠? 바쁘네요. 예, 네. 바쁘시죠. 바쁘네요. 예, 그래도 이제 종을 좀 쳐주시죠. 예, 저희 또 종 한번 가야겠죠? 예. 네. 네. 오늘 좀 느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거. 네. 예, 그럼 좀 한번 오늘 익숙해졌습니다, 출발 이제 종이. 상황을 좀 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음. 자, 여러분들 오늘 오랜만에 줌으로 인사하고 있는데 혹시 뭐 음질이나 떨어지지 않죠? 선명하게 잘 좋습니다. 들립니다. 예.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제가 한번 출발 상황을 볼 건데요. 자, 7월 19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오늘 출발 와. 상황입니다. S&P 500 1.06%가 올라갑니다. 예, 다우가 0.73% 올라가고 있고요. 나스닥 1.23% 올라가면서 오늘 다시 한번 어제는 좀 그랬습니다만 장초반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조금 이어질 거라고 보는 이유가요. 일단 유가가 좀 빠져갖고 지금 유가가 100달러가 거의 간당간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유가가 좀 더 약해지게 되면 예. 일단 좀 이 상승세를 유지하지 않을까 싶고 또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달러가 약한 모습 보이기 때문에 오늘 정도에는 반등하는 그 모습이 나오니까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늘 하던 것처럼 우리 간략한 기사를 좀 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사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예, 보시면 자 그러면 IBM부터 볼 건데 IBM은 지금 5.9%가 프리마켓에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 비팅 탑이라고 그러면요. 탑을 이제 그 예상 창했다는 거죠. 매출이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 바텀 라인은 뭐냐면 맨 밑에 있는 거니까 예. 단기 순이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매출은요. 그러니까 매출은 비트했고 상회했고 바텀 그러니까 이익은 이익 라인은 인라인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S&P 불합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출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는 모습인데 딱 나오죠. 스트롱 US 달러 때문에 여기 나오죠. 네. 주로 이유가 뭐냐면 향후 실적에 대해서는 달러 강세 때문에 주가 빠질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IBM이요. 해외 매출이 60%가 해외 매출입니다. 예.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S&P 500의 평균이 50%이기 때문에 예. 절반이 넘어가는 게 해외 매출이 올라오는 게 IBM이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막상 실적을 계산할 때 달러를 바꾸게 되면 그만 실적에 대한 훼손이 나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진다는 거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네마크라고 하는 극장에 대해서 오늘 뭐 약간의 모건스탠리가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 이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잠깐 얘기하면 어차피 극장이에요. 여기 나온 것처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극장에 대해서 뭔가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계실 것 같은데 극장에 가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돼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극장이요. 거의 안 가지 않습니까? 젊은 분들은요. 극장보다는 집에서 뭐 넷플릭스 같은 거 보실 걸로 보이는데 예. 많이 저 안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이퀄레이 그러니까 중립에서 예. 오버웨이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간단히 확인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극장에 대해서는 아마 이견이 많을 걸로 보이는데 예. 저 의견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 존슨앤존슨 실적을 보게 되면요. 존슨앤존슨 역시 똑같은 얘기했는데 실적은 잘 나왔는데 또 똑같이 보시는 것처럼 이 달러 강세 때문에 또 나오죠. US 달러에 대한 스트렝스 때문에 일단 또 이유를 잡은 게 앞으로 전망치가 안 좋아질 것 같다 하고 있는데요. 네. 존슨앤존슨 역시 절반이 해외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실적 보시면서 내가 보고 있는 종목,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해외 매출, 미국 입장에서 보기 해외 매출이죠. 네.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보시면 좋은데 적어도 절반 이상이 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 상당히 약하게 제시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만약에 전적으로 많이 테크 쪽이 많이 보유한다 그러면 주로 기술자가 이렇게 많이 해외 비중이 높거든요. 역시 참고해서 실적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해외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실적 때 좀 안 좋을 걸로 보이니까요. 그것도 좀 미리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가 보잉인데요. 보잉이 최근에 상당히 좋은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딜리버리가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787 드림라이너를요. 에어캡이라고 하는 이 임대해주는 비행기 임대 리스해주는 회사거든요. 여기서 충분히 또 다수의 비행기를 또 주문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보잉은 제가 늘 얘기했습니다만 뭐 787 드림라인을 뭐 인수한다 산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737 맥스 기종에 대한 다시 그 재취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추락한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또 좋은 기사니 그걸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실 게 썬런하고 썬노바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파이퍼 샌들리가 다운그레이드하는 모습인데 혹시 최근에 그 바이든 정책 있지 않습니까? 네. 친환경. 빌드 베터? 예. 네. 이거 한번 BBB. 우리 예. 이거 한번 우리 박 선생님께서 한번 네. 원어민 발음을 좀 한번 읽어주시죠. Build Back Better. 예. 그럽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 거. 그거가 이번에 이게 사실을 통과하지 못했죠. 예.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뭔가 공공 시설을 확충하는 건데 이게 안 되면서 이런 태양광 일부 기업들에 대한 다운그레이드 하는 모습 보여갖고 실제 이런 기업들이 뭔가 이런 사회 그 기반 시설이 뭔가 강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번에 좀 그 의회 통과 못한 게 악재로 발표가 되면서 주가가 빠지는 거라서 역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봤고요. 그 다음에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맵입니다. 네. 맵인데 뭐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라 좀 보면 되고 지금 국민 주식도 메타가 붙는데 메타가 또 2.33%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 근데 171달러는 아직까지요? 아직 멀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인데 IBM이 약한다는 것 좀 보시면 좀 IBM이 6.41%가 빠진다는 것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오늘은 뭐 이대로 간다 그러면 기분 좋은 하루가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요. 오늘 정말 예. 예. 아니 오늘 부장님 나오시고 나서 장이 또 저렇게 가니까 예. 또 제가 다 알고 나온 겁니다. 알고 나온 거고요. 도망가지 않았다. 예. 제가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예. 3,825에 들어갔다가 3,830에 나온 그렇죠, 그렇죠. S&P 그렇죠. 그런 사람이어갖고요. 예. 농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따분하잖아요. 줌으로 보시면 답답하고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이렇게 좀 애드립을 하지 않으면 되게 따분하거든요. 예. 그래서 억지로 애드립 하는 거니까 보시면 되고요. 예. 그 괜찮으시면 허락해 주시면 나머지 자료를 좀 예. 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까? 허락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허락 받았으니까요. 네네. 한번 나머지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자료의 마지막 이거였는데 그 이번에 만약에 9.1%였잖아요. 9.1을 찍고 다음에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정도 만약에 내려간다 쳐도 과거에 있었던 봄에 있었던 8.5에서 8.4까지 빠졌던 거, 그다음에 작년에 있었던 거 5.4에서 5.4까지 빠졌던 게 기어 있기 때문에 네네. 빠지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월가의 전망은요 최소한 한 두어 달 정도 두어 달이면 석 달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네네. 한 두어 달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온 다음에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이 에너지 값 차만 밀리게 되면 하락세가 유지가 될 거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 다음 달 8월 10일 날만 정점을 찍어도 뭔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요. 역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가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번 달은 정점을 못 찍었습니다만 정점도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바닥도 가까워지고 있다. 정점도 물가의 정점도 가까워지고 있다고 보시는 게 역시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옛날 추적해서 보여드린 건데 그럼 우리 동료들 우리 리테일 트레이더죠. 우리 동료들 리테일 인베스터가 어떻게 보고 있냐라고 하는 건데 다른 건 모르겠으나 제가 이제 앞으로 준비해서 보여드릴 건데 지금 2020년 1월부터 해서 쭉 이익을 보던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지난번에 보여드린 그림은 거의 보합이었거든요. 근데 전부 다 하락 전환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이익 손실을 보여주는 건데 전적으로 지금 보여주는 게 손실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손실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과연 개인분들이 손절할 것이냐 어떨 것이냐 손실이 원래 이미 엄청 났는데 이제 전환이 된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S&P 보고 사라고 S&P 보고 사야지 이게 대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준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만약에 그 뭐 IPO 종목들 스펙하면 이미 애진작 마이너스였지 애진작. 애진작에. 제가 이제 근데 그런 껌껌이 다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보여드린 건데 어차피 여러분들이 미국 내에서 수많은 기관들도 S&P 500을 매수하고 거래하기 때문에 이게 비단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개인 투자분뿐만 아니고 어떤 큰 손들도 좀 매도한다고 나온다 그러면 물량이 출할 거기 때문에 이 하락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추적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현재는 개인들이 적어도 평균으로 볼 때는 하락 전환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시면 될까?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가만히 앉아 계셔갖고 결과만 보시면 좋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건 미국이 아닌 글로벌 수식인데요. 그럼 누가 많이 어떤 걸 많이 매수했냐라고 하는 건데 펀드 플로를 봤더니 가장 많이 매수한 게 테크를 뽑혔어요. 테크. 어. 테크 쪽에 450억 달러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제가 볼 때 개인들도 마찬가지, 기관들 마찬가지, 큰 손도 마찬가지 우리가 볼 때는 이 테크에 대한 사랑이 굉장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압도적인 1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등이 헬스케어 쭉 나와주고 있는데 한 가지 표가 급락하고 있는 게 보이죠. 그러네요. 금융입니다. 금융. 금융. 예, 지금 보라색인데요. 아직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의 손절세 가까운 지금 펀드가 지금 아웃플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금융이? 일단 뭐 금리 인상에서 수혜를 받은 듯 했으나 경기 했으나. 침체로 인해 침체 맞아요. 가능성. 예. 침체 때문에 침체 가능성 때문에 이번 여러분들 웨스파고 실적 때 보셨어 아시겠지만 예. 그 모기지 관련한 매출이요 79%가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가면 돈을 안 빌려가는 거예요 지금 은행에서. 왜 빌려가지 않냐면 돈을 못 갚을 것 같으니까. 네. 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은행도 잘 안 빌려줍니다. 빌려줬다가 때릴까봐. 그렇죠. 여러 가지 대출, 그러니까 쉽게 가면 예금은 이 은행 입장에서는 비용이고요. 실제 대출이 이익을 보는 건데 뭔가 대출해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 빠르게 지금 이제 아웃플로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예. 실제 그건 글로벌의 모습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게 지금 16주 연속 올해는 거의 계속 빠져나갑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금융 쪽으로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금융주 매수하시면 상당히 마음이 아플 걸로 보이는데 하지만 이게 최근에 굉장히 유의미하게 빠져나가는 건데 그러면 이게 아까 보여드렸지만 어떤 실적에 대한 물론 감소도 있지만 어쨌거나 대출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감소하다 보니까 빠진 거기 때문에 아까도 보여드렸습니다만 금리가 물가 정점에 오고 금리가 정점에 온다 그러면 이것도 역시 회복할 걸로 보이니까 네. 앞으로의 금리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서 혹시 금리가 정점에 가까워지면 빠르게 매수하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월가에서는 역시 많은 분들이 뱅크 아메리카 같은 금융주를 많이 매수하라고 추천하기 때문에 예.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이렇게 많이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업체 전체는요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기 때문에 별로 안 빠진 걸로 보이죠. 20% 별로 안 빠진 거기 때문에 네. 잘 버티고 있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봤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왜 개인들이 아까 보여드린 그림 보게 되면 혹시 수건 던질까 말까 하는 보다 던지지 말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보여드렸던 펀드 매니저가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한 비중인데 현금에 대한 비중이 6%로요. 2000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선을 그으면요. 예. 2001년도 이후에 가장 큰 폭으로 현금을 갖고 있어요. 지금. 예. 누가?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예. 그렇죠.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예. 기회만 되면. 예, 기회만 되면. 어. 그러니까 이게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인데 그럼 이분들이 뭘 노릴까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뭔가 바닥에 징후를 같이 찾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닥에 대한 징후. 예. 아까 보여드린 물가가 정점에 와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물가가 정점에 따른 금리가 정점에 와 있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징후를 볼 거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그걸 본다 그러면 빠르게 좀 매수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분들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6%든 뭐 60%든 현금 갖고 있으면 되죠. 이분들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요. 이분들 집에 갑니다.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서 갖고 있어라. 너희는 가라 집에. 왜냐면 어차피 돈을 굴리지 않는데 왜 있어야 되죠? 그렇죠. 이분들도 아마 제가 보기에 충분히 뭔가 좀 포트폴리오 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이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수치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01년 이후에 가장 큰 폭의 현금 비중을 갖고 있다. 이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수건 던지지 마시고요. 잘 버티시면 좋을 것 같고 끝으로 이걸 한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도대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투자자분들은 어떻게 했을까 봤더니요. 제가 장고를 본 겁니다. 장고 봤더니 지금 현재 전 종목은 안 나오고 있고요. 50개 종목만 보여주고 있는데 탑 50개 종목에 대한 현재 장고가 올해 1월 달에 445억 달러에서 400달러까지 약 10%가 줄었어요. 장고가. 이거 장고. 예. 결제가 안 장고이기 때문에 현재 보유한 장고를 보여준다고 한다고 그러면 뭔가 장고를 좀 줄인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러네요. 지금 약 10%의 적어도 손절을 좀 한 거가 아닌가. 파는 걸로 보이기 그렇죠. 때문에 조금 주식을 준 거로 좀 보여주니까 일단 한국은요. 조금 팔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판 거는 판 거고 물론 뭐 어떤 분들은 뭐 돈이 필요해서 파신 분도 계시겠지만 뭔가 조금 무서워서 뭔가 겁나서 파는 것들은 좀 시간이 많이 지난 게 아닌가 싶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실적이 뒷받침 된다든지 물가 정점이 왔다든지 아니면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펀드 매니저가 뭔가 주식을 매수할 단계가 왔다든지 한다는 걸 좀 본다 그러면 조금 더 가져가시면서
상황을 좀 예의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조금 더 버티시면 좋은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 뭐 6개월 동안 사실 전 저 정도만 빠진 것만 해도 아직 많이 버티고 계신다라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좋은 얘기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6개월 동안. 맞아요. 어려운 예. 시기였죠. 근데 딱 한 뭐 10% 정도만 빠졌다. 음. 예,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예. 제가 좀 시간을 오버했는데 내일은 조금 더 빨리 끝날 예. 거고요. 예, 예. 내일은 제가 조금 더 실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 그다음에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네. 2분기 실적을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네. 지금 뉴욕에 또 바쁘게 또 거래소에 계신 네. 장수 부사장님. 어떻게 괜찮습니까, 백이? 예, 좋습니다. 예. 멋집니다. 예. 네. 뉴욕 분위기 물씬 납니다. 예, 내일 또 이제 실적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또 설명해 주실 저희 장수 부사님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줌으로 또 하셨는데 네. 뭐 늘 익숙하시죠? 예, 익숙한데요. 예, 다만 이제 오늘은 여러분들 새벽에 눈 뜨시면요. 실적 하나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실적이 중요한 게 나오죠. 넷플릭스 실적이 나옵니다. 넷플릭스 실적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좋은데 네, 워낙 또 200만 명 감소를 이미 예견했기 때문에 네,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의 감소가 나오지 않으면 뭔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것도 역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또 내일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 부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은 또 휴가라서. 네, 그렇대. 네. 아, 그렇습니까? 예, 내일 네. 장희성. 내일 또 예. 반가운 장혜성 부장님 자리시킬 예. 일이니까요. 네, 그럼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고요. 장수 부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반가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예, 뭐 다들 보시다시피 아까 전에 또 저를 욱해서 혼내셨던 S&P 살아있잖아 내가. S&P 500. 예, 다들 자, S&P 500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사장님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이 남자. 네, 한 주 화요일 마무리 함께 해야 되니까. 네. 이렇게. 예. 그래서 저희 장우석 부사님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바로 네. 클로징 할까요? 여기까지 클로징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둘째 주와 넷째 주 수요일은 저희가 하루 정도 자리를 비운 날입니다. 예. 또 스페셜 MC들이 와서 또 새로운 분위기 만들어 줄 거고요. 저와 박수님은 하루 리프레시하고 저희가 목요일 날 돌아올 예정이라서 예. 저는 목요일 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제가 채팅창에서 글로벌 라이브만의 오프라인 모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해서 너무 좋죠. 예. 코로나가 지나가면 코로나가 요즘 좀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지나가면은 정말 또 뜻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저 글로벌 라이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이 아니죠. 내일 모레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편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말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